그러면 한번 교사용 자료를 우리 같이 싹 다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A의 I,J이라고 할 때 조건에서 저렇게 대소관계를 이 문제처럼 대소관계를 만약에 주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뭐부터 계산하는 게 빠른 거야? 1, 1이랑 2부터 계산하는 게 보통 항상 빠르지. 그치? 걔네들랑 세트로 가져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고 2번 한번 해보실래요? 2번. 이 미지수의 미루 속에서 차근차근 빠져나와야 돼요. 각각의 성분들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 x제곱은 a랑 똑같고 마이너스 3이 xy예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b가 y제곱.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또 a 더하기 b랑 a, b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여기 관계식에서 a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관계식에서 a, b는 x, y 전체의 제곱이네 라고 하니까 x, y의 전체의 제곱은 그냥 이건 바로 9가 찾아지고 얘도 요거의 제곱에서 2xy 빼니까 10인가요? 10이네요. 그럼 정답을 내면 정답은 73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포인트. 나는 지금 교사용 자료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싹 다 긁어온 거예요. 대표 유형 하나씩. 여러분들 항상 성분 먼저 물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같다를 가지고 곱셈 공식이랑 항상 겹죠. 그렇죠? 두 가지 잘 체크하시고요. 3번이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고 중요한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B랑 A랑 C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결과물이 2 곱하기 2 행렬이네. 그럼 우리가 그 2랑 2는 어디 있는 거야? 결과물이 2 곱하기 2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있는 게 그 숫자 2들이겠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A는 우리한테 눈으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줬잖아, 그치? 그러면 곱셈이 정의되려면 요 연결하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고 여기 3이잖아. 찾았네.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내? 학교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면 경우의 수랑 엮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 여기가 될 수 있는 숫자, 여기가 될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곱셈의 정의 잘 가져가세요. 연결고리가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연속해서 몇 개를 곱하든 결과물은 양 끝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 개념 잘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 6번에서 이 6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을 하나 같이 6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항상 배우긴 배웠지.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영행렬이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얘도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얘도 영행렬이 아닌데도 둘이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6번이에요. 그쵸? 양쪽 다 영행렬이 아니죠. 근데 곱했더니 영행렬이 되게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서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했더니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각 영행이 아닌 걸 가지고도 영행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얘네들의 이름을 말해줬나요? 영행렬이 아님에도 곱해서 영행렬이 되게 하는 아이들을 영인자라는 아이를 혹시 얘기해 준 적 있나요? 학교에서 단어를 얘기해 준 적 없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이름은 있어요. 이걸 각각 영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인자. 얘네 둘을 다 영인자라고 얘기해요. 영행렬이 아닌데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게 해. 그리고 영인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얘를 내가 왜 지금 설명해 주냐? 천천히 케일리 해밀턴을 향해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거 보고 이거 딱 봐도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야 너네들한테. 낚으려고 내 거지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계산하래. 그래놓고 a 더하기 b랑 a 빼기 b를 줬어. 곱하고 싶게 만들었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고지곱대로 낚이면 안 되고 참아야지, 그치? 그래서 연립해서 a 찾고 b 찾고 제곱해서 빼야죠. 그렇죠? 낚이면 안 돼요. 곱셈 공식 성립 불가, 그치? 그 이유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교환 법칙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것도 아마 혼자 정리하면 될 거고 8번이 중요하죠. 8번 풀어보세요. 8번. 반대죠. 내가 1회독 할 때 강조했던 거. 속도가 좀 빠르죠? 지금 내가 막 하던 연산도 잘 안 하고 갑자기 막 다 보여주고 문제 막 건너뛰고 오늘 수업 목표가 딱 한 교시 안에 행렬 끝내고 다음 교시 클리닉 내가 직접 한 명씩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좀 커서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좀 수업을 행렬을 빨리 끝내줄까 해요. 한 교시 안에. 자, 이거는 핵심이 뭐야? 이 문제에 딱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뭐가 바로 떠올라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바로 이게 해석이 돼서 문제를 풀 때 행렬 A, B를 곱한 거랑 행렬 B, A를 곱한 게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포인트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중요하다. 9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까다로운 거 갖고 왔어요. 까다로운 거. 한번 9번 해보실래요?
이건 좀 나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야죠. 기억나요? 어떻게 접근해야 됐었는지? 방법이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는 그냥 자 행렬 A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그 행렬을 다 숫자들이랑 곱하죠. 나머지 행렬들은 미지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A 직접 가정해서 대입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얘입니다. 진짜 행렬 A를 A, B, C, D라 가정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여기다 한번 넣어서 계산하고 여기다 한번 넣어서 계산해서 각각에서 연립방정식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있는 건 얘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바라는 건데 2번 연립 어떻게 할까? 즉 우리의 목적은 뭘 만들어내는 거야? A랑 곱해지는 행렬이 요 4랑 마이너스 2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다. 쟤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든다고? 이 행렬이랑 이 행렬을 더해서 얘를 만들 거야. 그쵸? 그럼 얘를 더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더해봐. A에 2랑 3 곱한 거야. A 행렬에 이렇게 곱한 거랑 A 행렬에 또 1이랑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더할 때 A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죠. 왜냐면 순서가 똑같이 A가 다 앞에 있으니까요. 그럼 A로 묶어요. 그럼 A로 묶으면 2랑 3 행렬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행렬이 여기서 둘이 이렇게 그냥 더해지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A가 3이랑 2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이용해서 저 4랑 마이너스 1을 우리는 만들 거다. 근데 여기가 그러면 어떠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즉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얘네가 어떻게 잘 숫자가 만져져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눈에 바로 안 보이지. 뭘 곱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안 보이잖아. 이럴 때 뭘 하기로 했다 우리는? 결국엔 그냥 각각의 x배와 y배를 하기로 했다. 모른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x배를 하고 여기 전체 y배를 이렇게 해버리자. 그러면 해보는 것이 a에 2x 3x 더하기 a에 y 마이너스 y를 했더니 그게 a에 4랑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자 여기 성분으로 2x 더하기 y가 4다. 여기 밑에 있는 성분으로 3x 빼기 y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요렇게 연립을 해서 x, y 값 찾는다. 그러니까 몇 배의 실수배를 해야 되는지 직접 가정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x가 5분의 2고 y가 5분의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우리 여기서 x는 결국엔 5분의 2니까 얘는 요 4하고 7도 5분의 1을 만나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5분의 8이랑 5분의 1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밑에 있는 것도 y가 5분의 16이니까 5분의 30이랑 5분의 16이 되겠죠. 이렇게. 즉 결과값들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여기 왼쪽에 얘를 두 개를 더했더니 이제 얘가 나와 라고 맞췄으니까 그 결과물은
요거랑 요거 더한 거야 라고 답을 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8이랑 6을 성분으로 갖는 건가요? 8, 6을? 이렇게. 정답은 8과 6. 행렬 8.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괜찮아요? 결국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 하면 여기 숫자만 잔뜩 있으면 가정에서 풀어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푸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알다시피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P, 0, 0, Q 막 이런 거 주잖아. 그치? 그럼 문자가 많아지면 가정하기 시작하면 문자를 여러분들이 더 늘리는 거잖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해서 좀 문제를 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10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10번. 교사용 자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요. 애초에 교사들한테 출판사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 좋으니까 시험에 내시기 좋아요. 참고하세요라고 모의고사 문제 줍니다. 그 문제들도 좀 섞여 있어요. 행렬 M을 줬어요. 그죠? 행렬 M을 줬어요. 그래놓고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18임을 줬어요. 그러면 행렬 B를 찾을 거예요. 행렬 B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만 좀 바꾸면 그냥 MA만 여기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결과물의 성분의 합이 18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M도 알아요. M도 4하고 마이너스 5니까요. 여기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한 거를 빼면 성분의 합이 18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A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랑 연산이 되려면 여기가 결국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돼야 돼요.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얘가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 그럼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는 거야? 그치, 이걸 찾을 수 있니? 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이 1행 2열짜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네요. 1행 2열. 그러면 4-5랑 4랑 마이너스 5랑 A, B가 만나면 여기만 보면 여기만 계산하면 행렬이 4A, 4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라고 계산이 될 테니까 저기서 여기 빼면 최종적으로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B 3하고 더하기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5B라고 이렇게 B라는 행렬을 찾았고 이 안에 있는 요 4개의 식을 다 더하니까 18이더라 라고 해서 정답은 24가 될 겁니다. A값, B값을 찾는 게 아니고 A 더하기 B가 바로 그냥 24가 나올 거예요. 행렬 A의 성분이 A, B니까 그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아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아이. 내가 아직 시험에 안 냈던 것 같은데. 요런 거 자꾸 갖다 낼 겁니다. 시험. 학원에서 이제 시험에서 생뚱맞은 거 막 갖다 낼 겁니다.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은 펼쳐봐. A, B. 뒤에 기다리고 있는 K 곱하기 AB의 세제곱은 K 곱하기 AB. 만들으라는 거지. 즉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겁니다. 해석하니까 요 왼쪽 식을 오른쪽 식으로 너네 한번 만들어 봐봐. 뭘 이용해서? AB가 EBA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 봐봐. 그럼 되게 단순한 게 너무 단순해. 왼쪽 식에 AB가 저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얘를 뭘로 바꿔? EBA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A, B, A, B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AB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몇 개 생겼어? AB가 2개 생겼어. 여기서 AB 하나 이렇게, 여기서 또 AB 하나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각각을 다 또 EBA로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2 앞으로 빼내고 2 앞으로 빼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8에 A, B, AB가 되네요. 이렇게. 찾았다. 그죠? 찾았죠? 정답 8. 막 낯설어요. 내가 알던 행렬이 아니에요. 교과서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 봐요. 그래서 표 사용 자료를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에서도 만날 거고. 다 긁었어요. 자, 그리고 10 일단 이거 정리해 보세요. 되셨으면 12번 잠깐 보고 계세요. 아마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귀찮죠? 여러분들한테 뭐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이게 행렬 문제인가요? 아니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문제니까 2차 함수 문제죠.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 행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네 때 교육과정에 내가 고2 수학을 보니까 너네가 할 고2 수학 문제집 보니까 행렬 표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 고2 수학에. 행렬을 한번 배우니까 너네는 이제 행렬 표현이 문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시입니다. 그런 예시.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하나만 해볼까? 성분 하나만 찾아볼까요? 같이? 저는 해봐야죠.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자,
12번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행 1열의 성분을 찾고 싶어. 그러면 y는 x제곱에 i랑 j가 둘 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9와 x축이니까 y는 0이겠죠? 요거에 만나는 점의 개수면 이건 그냥 근의 개수지, 그치? 그럼 뭘로 따져요? 판별식으로 문제 풀고 정답 끝. 그럼 판별식 쓰면 4분의 d가 b-의 제곱 a 마이너스 ac. 그러면 1행 1열의 성분은 0이네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다 찾으면 돼요. 요게 요번에 흥진고 프린트에 있는데 여기는 흥진고가 없죠. 흥진고 프린트에 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야지. 자, 13번은 별거 아니고요. 혼자 하면 돼요. 뭐 그거 계산 뭐 어렵나? 근데 이것 때문에 갖고 왔어. 뭐냐면 여러분들 a제곱 더하기 a를 그냥 정말 주어진 a 거듭제곱하고 a 더하면 답 나오지 말고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겠다면 어떻게 풀어? a로 묶어. 그럼 괄호 안에 a 더하기 뭐 써? 숫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단위 습관처럼 단항식처럼 막 가면 안 돼. 단위 행렬 1을 항상 써주셔야 되겠죠. 단위 행렬이 숫자 세개 1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 세개의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 안 돼? 되지. a랑 2는 어때?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지? 그러니까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당연히 똑같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포인트에 그래서 써놨지. 그냥 계산할래? 정리하고 계산할래? 이게 정리야. 이게 정리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렇죠? 자, 15번 해보세요. 무조건 나오겠죠? 이걸 살짝 더 어렵게 만든 거를 수리고에서 찍었죠?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요. 이 문제는. 좀만 힘을 내세요. 일찍 끝내줄게요. 좀만 힘을 내주세요. 시험 보고 원래 수업하면 좀 힘들어서. 좀만 힘을 내주세요. 15번. 요 15번을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을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찾아야 하는 거예요? 거듭제곱해서 규칙 찾아야지, 그치? 그러면 지금 교과 과정에서 정석적으로 풀길 원하니까 여러분들은 서술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걸 정말 제곱해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듭제곱 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오네. 이렇게 단위 행렬이 나오네. 그렇죠? 그럼 a제곱이 2니까 a 더하기 a제곱 하면 이게 a 더하기 2일 거고 그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을 하면 얘도 a 더하기 2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a의 1제곱부터 200제곱까지 할 때 2개씩 여러분들이 묶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a 더하기가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겠죠. 100개. 그렇죠? 근데 어차피 a 더하기 2를 하면 뭐가 돼?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 주어진 a 행렬에다가 1, 0, 0, 1을 하면 뭐가 돼요? 더하면 2, 0, 2, 0이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대 그래서 2, 0 마이 깜짝 놀랐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2가 어차피 성분의 합이 어때요? 성분의 합이 여기서 0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 이 성분의 합이 0인 거 100개 곱해봤자 여전히 성분의 합은 0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0이구나 하고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 제곱해서 단위 행렬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막
a제곱 더하기 세제곱해서 단위 행렬 나오는 것도 있잖아. 거듭제곱해서. 그럼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기로 보여줬어.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그러면 뭐였어? 공식이 A, B, C, D가 있을 때.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거 교사용 자료에 있다. 교사용 자료에 있어. 아예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예 교사용 자료에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는 있어.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안 풀고 거듭제곱해서 풀 수 있게 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가 이렇게 돼. 요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했어. 공식 암기했어 혹시? 그러면 적용해봐. 여기다 방금 저 문제에다 적용해봐. 그러면 A가 1, 0, 마일이면 적용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데 더하면 0이니까 안 써. AD 마이너스 BC인데 그냥 요렇게 되는. 그치? 그러니까 A제곱은 2네요.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아두면 뭐가 좋아?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야. 여러분들 이 문제가 서술형이야. 이런 문제가. 근데 예를 들어 세제곱 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와. 그럼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 증명해줘야겠지. 세제곱 했을 때 2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계산하다 꼬일 수도 있잖아. 세제곱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했더니 안 나오네? 근데 확신이 없어. 그럼 뭘로 검토하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으로 검토하면 돼. 얘는 검토용이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산실수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줄 거야. 거듭제곱 문제에서.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쓸 때 조심할 게 뭐라 했어? 이걸 가지고 이 식은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안 된다 했어. 거꾸로가 안 돼. 이걸 조심해야 돼. 거꾸로 안 돼. 알겠죠? 거꾸로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 A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렬 A, 어떤 2차 정사각 행렬 A가 이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행렬 A가 뭐뭐 했어? 여러분들 눈에 이걸 만족하는 행렬 A가 찾고 싶었어?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 행렬 A 일단 뭐가 있어? 그치? 일단 2가 있겠지.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나? 아니지. 아까 뭐 했어 우리? 0인자라고. 얘도 0행렬이 아니고 얘도 0행렬이 아니면 그래도 0이 나올 수 있지. 0행렬이 나올 수 있다 했지. 그치? 걔도 있잖아. 그러면 더 있겠네. 뭔가가 더 엄청 더 많겠네.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 말고 이 엄청 더 많은 거 있지. 그치?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아이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이걸로 갈 수가 없다고. 왜? 누구 때문에? 어떤 애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안 된다. 여기 이래서 안 돼. 거꾸로 못 간다고. 얘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를 그래서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이라고 불러. 이렇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이라고 불러. 내가 지금 이렇게 깊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위의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행렬 A가 주어졌는데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야.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거꾸로 갈 수 있어. 즉, 얘 여기서 여기로 못 간다 했잖아. 갈 수 있어. 어떨 때만? 이게 아닐 때는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면 못 가. 즉, 못 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갈 수 있어. 그러면 한번 14번 풀어봐. 이해되는 친구들은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시험 때 행렬에서 남들이 한 문제 풀 때 혼자서 두 문제, 세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하면 과감하게 연산해. 괜찮아. 시험 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14번. A는 1, -1, 2, 3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만족시키래? a제곱 더하기 ka가 마이너스 5e가 되게 하래. 자, 그냥 풀면 어떻게 하면 돼? 정말 a제곱해. 그지? 그리고 이거 그냥 일반 지금 교과 과정 풀이 교과내야. 교과내 시험이야. 교과내 풀이야. 그럼 a제곱해 1 마이너스 1이랑 1, 2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마사 이렇게 하면 2, 3, 6, 8 이렇게 하면 마이 9, 7 이렇게 더하기 k 마이너스 k 2k 3k가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5다 해서 k를 찾는 거야. k 마이너스 4네. 그죠? 찾으면 돼. 간단하죠? 이 교과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나랑 했던 K를 해서 정리가 이해가 잘 됐어. 그러면 뭐부터 보겠어? 행렬 A가 뭔지 아닌지를 봐. 얘가 이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어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이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K1m의 실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K1m 써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하니까 5E는 0이다 하니까 K 마이너스 다 끝. 하고 끝나는 거야. 타이밍의 실수배가 아니니까 K1m 정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4네 하고 이렇게. 그래서 K1m이 잘 이해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자 이제 16번 한번 해보세요. 16번. 얘는 이제 K1m랑 관련 없어. 관련 없어. 그냥 지금 교육 과정에서 또 하나 규칙 찾기의 새로운 유형. 규칙이 뭐게? 요번 행렬의 규칙은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거듭 제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뭐야? 특정 성분의 값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을 이 문제에서 원할까를 거듭 제곱하면서 찾아보면 돼. 그럼 얘는 결국엔 세제곱하면 3, 제곱하면 2, 1제곱하면 1이니까 쭉쭉쭉 가서 10제곱까지 구해서 다 더하지. 10제곱은 그러면 당연히 계산 안 해도 1, 0, 11이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한 거에 A, B, C, D니까 1, 10번, 여기 1, 10번 더하고 1, 10번 더하고 1부터 10까지 더하니까 55고 1, 10번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그냥 75번이구나 라고 해서 규칙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별건 아닌데 17번 보면 단위 행렬이 라지 알파벳 2가 아니라 뭐래요? I라고 하고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특히 용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출판 교사용 자료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8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던 거니까 좀 생략하고. 요 20번을 좀 같이 볼 건데, 이거 내가 오늘 용어고 시험지에 냈던 거 같은데.
20번 문제 하나 같이 볼게요. 이게 내가 교사용 자료를 싹 다 내줬을 때 만났던 제일 어려운 행렬의 실생활 활용. 이게 제일 까다로워. 이게 제일.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고 이거 좀 하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야. 자, 2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각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얘들아. 한번 일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는 했어요. 결국엔 인구수의 변화 과정을 우리한테 표현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실생활 활용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고 얘기를 했었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식으로 끝까지 다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식을 행렬로 만들어봐라고 했어. 그러니까 행렬로 식 자체를 만들어 가려고 다짜고짜 시작하면 안 와 감이. 여러분들이 행렬 곱하기 되게 어렵잖아. 그걸 실생활에 적용한다고? 되게 어렵단 말이야. 자, 현재 A가 A 인구수 스몰 a, B 인구수 스몰 b라고 해봐. 1년 후야. 문제표를 보면 인구 이동이 A에서 A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0.9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게 0.9A겠네, 일단. 이렇게. 그치? 그리고 B에서 A로 넘어올 수 있잖아. 그럼 B 인구에서 A로 넘어오는 인구 비율이 얼마만큼 돼? 표를 보니까 B에서 A로 넘어가는 비율이 얼마만큼 돼? 0.2죠, 0.2. 그래서 더하기 0.2B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밑에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0.1일 테니까 0.1A. 그리고 또 뭐가 있어? B에서 B로 넘어가는 게 0.8B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1년 후의 인구야. 이렇게 1년 후에. 1년 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근데 이제 이게 좀 낯설 텐데 1년 후 인구수는 그냥 이건 거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방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했던 계산 과정을 반복하는 거야. 얘가 그대로 여기 A에서 A로 그대로 넘어가는 비율이 0.9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0.9를 곱해. 0.81A 더하기 0.18B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비율이 0.2였잖아. 그치? 여기다 0.2 곱하면 0.02A 더하기 0.16B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봐. X가 계산해보면 X가 0.83A 더하기 0.34B가 되니까 이게 X야. 이게 X. 그러면 여러분들 P가 뭐겠어? 이거 P가 뭐야? 0.34겠지? 이게 P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고. 이게 빠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기도 힘든 거를 이 문제를 해석하자마자 행렬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에이, 쉽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편한 대로 다 써놓고 그리고 맞추라고 행렬식이랑. 아, 그럼 이 행렬식이랑 비교해 보니까 P는 0 상사네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같은 계산 과정을 반복하면 밑에가 이제 Q가 0.17이 나올 거야. 밑에 걸 반복하면 한번 혼자서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23번으로 넘어가면 사실 다행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행렬을 가르치면서 걱정했던 건 단 하나. 요 유형 22번, 23번
이게 원래 행렬은 10년 전의 행렬은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왔었어. 참거지식. 준킬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엄청 시켰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어. 이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무조건 있겠다. 근데 다행히 교사용 자료에 딱 2문제 있어요. 모든 교사용 자료 다 뒤져봤는데 딱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23번을 보면 이 문제는 좀 독특한데 자 여러분들 일단 I가 단위 행렬이고 기억 보면 같이 한번 정리하고 끝낼 거야 그냥 같이 한번 정리하고 끝낼 거야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끝낼 겁니다 23번에 여러분들한테 활용하라는 관계식이 뭐야? 문제 맨 처음에 써있어 이거를 쓰라고 독특한 조건을 준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증명해내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 기억 보면 자 A 더하기 I가 낯설겠지만 그냥 단위 행렬인 거야 이거 제곱하면 우리 단위 행렬은 곱셈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경험치 성립하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I가 되는 거야 근데 A제곱은 문제에서 뭐래? A래 그러면 이거 그냥 3A 더하기 I네 기억 참이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란 대로 이렇게 하란 대로 하는 거야 니은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 전개해서 A제곱은 A임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디귿이야 이 디귿이 문제야 디귿이 이런 신기한 게 있어 봐봐 A-I의 2n제곱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I 빼기 A니? 라고 묻고 있어 그럼 n에다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보면 돼 그럼 규칙이 보일 거야 그럼 참이거든 이런 거지 이거를 왼쪽을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요거를 이렇게 보면 A-I의 제곱에다가 n제곱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제곱에다가 n제곱을 했다고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I 제곱이네 요거는 그러면 그냥 해보면 A-I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I인데 A제곱은 A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I에 N제곱을 우리한테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러면 n이 1일 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n이 어떠한 자연수든 항상 이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겁니다 n이 어떤 자연수든 이게 나오나 n이 1일 때 나오겠지 그냥 I 빼기 A 나오겠지 그럼 n이 2일 때는 I-A의 제곱 할 텐데 I-A의 제곱이나 A-I의 제곱이나 똑같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우리 아까 I 빼기 A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도 계산해봤자 I 빼기 A겠네 그러면 n은 이제 3이면 결국엔 I-A의 세제곱인데 I-A의 제곱이 얘잖아 이 자체 20을 I 이렇게 보는 거지 20을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니 얘도 얘였고 얘는 얘고 곱하면 또 이거에 제곱되고 그럼 다시 얘 나오고 무한 반복 아니야? 무한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참이야 무한 반복이잖아 굴레에 갇혔어 메비우스 띠 마냥 킹수 같은 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끝 뭔가 다행히 지금 대단한 걸 요구하는 행렬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행렬의 정리를 끝내보겠습니다 9시 10분이네요 엥?